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고창군 전체가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 구역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산과 들,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고창입니다. 최근에 고창이요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심덕석 군수를 모시고 고창 이모저모에 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수님, 고창은 지금 최대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를 오늘 일일이 다 말씀 들어볼 텐데, 그래서 그 슬로건이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고창, 이렇게 2025년도 슬로건을 정하셨어요. 네, 네, 네. 예. 이제 그게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저희가 좀 기반을 닦아왔다면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50년 후 고창의 미래를 여는 그런 시책들을 금년도에 추진하겠다라는 취지로 변화와 성장을 통한 미래를 여는 고창, 이렇게 금년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예. 군수님 중앙행정에서 또 도의 행정부지사 그리고 군수까지 다양한 공직 생활의 경험이 아마 군수로서 군정을 이끄는 데 큰 장점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책임자가 돼 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무게감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또 하다 보니까 나름 성과도 생기고 또 이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기쁨을 선사하다 보니까 나름 상당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중앙행정에 있을 때나 또 도에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자긍심, 또 기쁨, 만족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에서 2년 연속 최우수예요. 고창이 기업하기 좋은 조건일까 환경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죠. 계시겠습니다. 네. 예. 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고창에도 약 유력 기업들이 약 16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군에서도 일공무원 기업 담당제를 두어가지고 야. 한 달에 최소 한 번 정도 이상은 면담을 하거나 통화를 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가 좀 많이 나타나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업 공장을 증축하는 허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군청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도와주니까 최소 한 달 이상을 짧게 단축을 시켜서 예. 수억 원 정도의 경비를 전략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기업하기 좋은 그 지역으로 이제 최우수를 이제 받았습니다. 물론 군 단위입니다. 예. 시 단위는 또 다르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일까요? 청렴도 평가에서도 이건 네. 전북에서는 일이고 전국에서도 한 10개 지자체밖에 해당되지 않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뭐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행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청렴도 평가 종합 1등급을 맞았습니다. 예. 이 청렴도 평가라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이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상입니다. 이게 이제 청렴도 평가라는 게 결국은 공무원들이 우리 민원인들을 대할 때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게 민원을 처리해주고 행정을 하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행태 또는 공무원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또 국민들도 민원인으로서 군에 와서 좀 과거와 같이 좀 이상한 행태를 하지 않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행정을 처리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상이기도 해서 예.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고창의 기업 환경을 한번 좀 더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신원력 산업단지. 보통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는 많이 우리 지사님과도 나눴습니다만 네. 스마트 물류단지 앞으로 이제 물류가 그 거점 중심이 되고 있는 형태잖아요. 네네. 고창에 이게 유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그때 이제 많이 기사화가 됐지만 삼성전자가 전국에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물류단지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유일하게 평택에 하나, 그다음에 호남권에 하나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과정에 이제 우리 고창군에서
이 삼성의 물류단지를 이제 유치를 해왔는데 그 후로 벌써 이제 2년이 지나가서 상당히 많은 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그 삼성에서 우리 산단의 땅을 5만 5천 평을 이미 사서 자기네 땅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물류단지를 짓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로가 516m, 세로가 260m, 높이가 40m인 엄청난 규모의 이제 큰 빌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축구장 25개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는 큰 물류단지인데 계획에 의하면 이제 금년도 하반기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걸려서 2027년에는 이제 준공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좋은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약 500여 개가 생겨나게 돼서 우리 고창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광주, 전북, 전남 지사들이 메가시티 경제 동맹권 차원에서 네네. 협약도 맺었고요. 이곳에 우리 고창이 중심적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서해안철도 관련된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정말 고창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우리 고창 입장에서는 철도역이 없는 게 하나의 큰 국민들의 컴플렉스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서 꼭 다른 인근의 지역에 가서 차를 주차를 하고 거기서 KTX를 탄다는 게 상당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우리 고창에도 좀 철도역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마침 금년 하반기에 정부의 5차 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거기에 이 서해안선이라고 해서 군산에서 부안군을 지나서 고창군, 영광군, 한평군 그래서 목포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을 서해안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철도망 계획에다가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3월 18일 날 국회에서 이 서해안철도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크게 가졌었는데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국회의원들이 15분이나 오셨는데 그만큼 국회의원,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일단 거기서 이제 서해안철도가 필요하다는 점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이제 일단 좀 판은 깔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침 이제 지금 이 기회인 것 같은데 이제 6월 3일 날 있게 될 대통령 선거 이때 저희가 서해안철도를 대선 공약으로 꼭 집어넣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정과제로까지 이제 확정을 짓는 것 이게 지금 저희가 열심히 정치권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예. (2023년 1월 12일) 행정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노을대교가 이제 개통이 되면 예. 저희에게는 어떤 점에서 좋냐면 서해안선에 굉장히 좋은 관광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창군에만 해도 서해안에 명사심이라고 하는 해안산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평 리조트 종합 테마파크도 건설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다 준공이 될 걸로 지금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해안 분야 지역이 우리 고창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서해안권 관광 중심의 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빨리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철도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노을대교도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 이렇게 기관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부창대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노을대교 이름이 바뀌었고 2021년부터 속도를 내기 네, 시작해서 근데 이제 언제 그러면 이루어지느냐,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하느냐, 많은 우리 도민들의 염원이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2030년 이제 목표로 어느 정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21년도에 기재부에서 이제 에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 해도 우리 고창이나 이 부안 쪽에서는 30년 동안 우리의 수건 사업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이게 그걸로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거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의 3년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그동안 이제 기본 계획, 기본 설계를 했었는데 기본 설계에서 의외로 당초의 예산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기재부와 다시 한번 예산 총 예산 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초에 약 3,800억 정도의 규모였던 게 400억이 추가가 돼서 지금은 4,200억 정도로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익산에 있는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는 그런 업체를 찾는 발주를 이제 바로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착공을 빠르면 금년 말 또는 늦으면 내년 초에 이제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2030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이자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꿈틀거리고 있는 고창이고 그래서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고창 슬로건이었습니다. 앞에서 명사십리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관광 쪽의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십리 이 모래길이 직선거리로 8km가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도 가보면 완전히 일자형으로 백사장입니다. 정말 이쁜 하얀 모래가 깔려 있는 곳인데 지금까지는 여기가 하나도 개발이 안 돼 있는 예. 그야말로 그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저희가 따져봤더니 이 중간중간 요소에 국가 땅들이 그 알박이처럼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제일 위에 있는 땅이 그 기재부 땅인데 기재부에 작년부터 계속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이제 좀 요청하고 했더니 드디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 그 밑에 이제 국방부 땅, 또 아래에 있는 한전 땅, 요 세 군데를 저희가 전체를 다 사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갖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다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되면 이 땅을 이제 어떻게 개발할 거냐를 가지고 마침 이 지역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작년 7월 30일인가요? 그때 이 4개의 중견기업하고 여기 개발을 하기 위한 3천억짜리 그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저희가 사서 이 기업들에게 저희가 팔면 이 기업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뭐 숙박시설도 짓고 스포츠시설도 짓고 휴양시설도 짓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시작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어려운 과정이지만 또 마침 이제 우리 도에서 이런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크게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력을 해서 이번 기회에 큰 해안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창의 인구가 이제 5만 명이 좀 넘습니다. 네. 이 고령화 추세 속에서 역시 고창도 귀농귀촌 정책도 활성화돼 있습니다만 인력의 이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계절 근로자도 도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고창? 이제 그 제가 이제 취임을 하던 시절이 마침 이제 이 코로나 전국 그 끝무렵이었는데 그때 우리 농촌 지역의 모든 농촌 지역이 똑같은 문제였을 겁니다만 인력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농지는 있고 그다음에 모든 뭐 기계도 있고 하지만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일손 문제가 가장 컸는데 그래서 마침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농촌의 일손 인력 그
확보 문제를 1번의 과제로 삼고 추진을 해왔는데 가장 먼저 한 게 해외에 있는 그 개발도상국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좀 면접도 봐서 모시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800명, 600명 이런 규모였지만 지금은 이제 2,600명까지 가 있고 최대 규모죠, 거의. 최대 규모예요. 네. 저희가 고창군 2,600명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네. 규모인데 그만큼 이제 고창군의 외국인 인력 관리 제도가 잘 됐다는 것을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인정을 해준 결과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다른 데는 없는 농촌 인력 그 인건비 안정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농촌의 인력들도 어느 정도의 좀 그 상한선을 갖고 임금을 좀 정해라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그 지도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서 지금은 매우 안정적으로 인력이 운영이 되고 있고 2,600명이 들어오고 게다가 옛날에는 이탈유라 해서 막 들어왔다가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인력들이 거의 85%가 넘었는데 예. 지금은 2.5% 정도에 불과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외국인 인력들을 저희 농가에서 쓰고 있어서 일손 문제만큼은 이제 최소한 이제 해결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폐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숙사 설립. 그래서 갔더니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네. 1층에는 식당도 돼 있고 숙소 뭐 기타 시설들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농가들의 입장도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뭐 네. 전국에 한 5개 정도가 들어섰다고 하는데 고창이 가장 앞서갔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전국 1호로 했던 건데 네. 물론 이제 농림부에서 일정 부분에 이제 보조금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샤워 시설, 그다음에 세탁 시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그 자기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식당 이런 것들까지 싹 갖춰줘서 지금 꾸며놓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갔더니 거기 있는 고위직 중에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 캄보디아 인력들이 대한민국의 여러 군에 많이 가는데 그 중에서도 고창군을 넘버원으로 생각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숙사가 있어서 좋다. 두 번째는 고창에는 주말에는 여행도 시켜주더라. 관광도 시켜주더라. 종종 교회에서 와가지고 삼겹살 파티도 해주더라. 예. 또 주민들이 굉장히 정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외국인들에 대한 일종의 좀 배려, 그다음에 복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주면 외국인이나 우리가 같이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케이스를 저희가 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닝에서 우리가 이제 고창하면 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전체 구역이 지정됐어. 야, 생물권 보전 지역이 어떤 의미야?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창에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상당한 어떤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잖아요. 네,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이 생물권 보존 지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고창군 전체가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또 대한민국의 1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신안군에도 이제 퍼지고 했지만 이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과 그 생물이 또는 동물이 식물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세상을 이제 추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생물의 종다양성 이거를 보존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고창에는 크게 운곡 습지라고 하는 운곡 람사르 습지가 있고 또 이제 고창 갯벌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생물권 보존 지역의 표상인데 예. 이곳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이런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보존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농특산품, 농산물, 수산물까지도 청정 지역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키워지고 있구나 하는 브랜드 때문에 굉장히 고창의 농산물이 서울에 가거나 해외에 나가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네스코의 뭐 전체가 보전적이기도 합니다만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도 고창 고인들 유적지 있죠. 말씀하신 운곡 습지 센터도 들어섰고 그다음에 고창 갯벌 또 전체 갯벌 가운데서도 유네스코에 지정이 될 정도로 고창 하나하나 면면이 네. 그 정도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곳 이게 이제 바로 고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개를 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예. 이야기한 것처럼 고인돌, 갯벌 그리고 이제 인류 무형유산으로 우리 판소리 예. 판소리 하면 또 고창이 메카입니다. 네. 신재호 선생이 태어난 곳이고 또 고창 농악 그리고 이제 또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또 받은 게 세계 지질공원을 부안군하고 인정을 받아서 부안군 쪽에는 19개, 저희는 13개가 세계 지질공원의 명소로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하나가 관광지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저희가 동학 농민혁명의 이제 무장 포고문 이게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아까 이야기한 생물권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7개의 보물을 한 지역에서 동시에 품고 있다 이렇게 많은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참 고창은 그 군단이긴 한데요. 그 어떻게 작은 규모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게 왜 그럴까? 산과 들 바다가 있어서 또 특히나 인구가 5만 명 이상 되는 군 단위이고 하지만 또 위기는 또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를 민선 8기 우리 심덕섭 군수님과 행정에서 잘 헤쳐 나가고 있는데 인구 감소의 어떤 대책 대안이 작은 지자체에서 뭐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명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 이제 인구 문제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농촌 도시의 공통된 과제이고 지자체장들의 숙제입니다. 저희도 이제 올해 3월 인구가 5만 8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제 800명까지 넘어지면 4만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5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 차원의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5만 지키기 나부터 먼저라는 프로그램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야 뭐 출산 정책 그다음에 뭐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하긴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단기적인 정책들은 미시적인 효과에 불과할 거고 뭐니 해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일거리 그다음에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고창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와서 고창의 청년들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또 하나는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관광산업에 가서는 다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에 여러 기반들을 갖춰주면 고창 지역에 있는 사람 또는 외부에 있는 사람도 예. 고창에 이 관광산업에서 일하고 싶어서 들어올 거다는 전제하에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벌리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지금 당장 현재 상태는 자연 감소는 굉장히 1년에 한 600명 되는데 사회적 감소 즉 인구의 유출과 유입을 비교하면 그거는 거의 똔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이라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자연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인구의 유출과 유입을 똔똔시키는 것을 유입을 증대를 시켜서 인구의 감소율을 좀 더 줄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구 감소가 인구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다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3년 정도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을 갖춰서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인구가 증가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뭐 고창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 가운데 석정의 그 실버타운 시니어타워에 또 많은 고령화 추세에서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어서 고창이 얼마나 남녀노소 또 자연경관 더불어서 기업하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는지 앞으로 SOC 사업까지 더욱더 완공된다면 그야말로 가장 살기 좋은 지자체 중에 한 곳이 고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 이제 민선 8기 초선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풍관 또 경험 속에서 고창을 잘 이끌고 계시는데 1년 한 1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떤 각오로 군정을 이끌 계획이신지 우리 군민들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경제의 회복력 이런 것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노력들을 당분간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다시 우리 고창이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시 한번 더 큰 지역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꼭 고창에 방문하셔서 봄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 오늘 고창군 심덕석 군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자연경관이 좋은 고창에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곳 그리고 살기 좋은 곳 또 교통까지 앞으로 기대가 되는 고창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